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오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비가 올 듯 해도 비가 안 와요. 제주도 쪽에는 지금 장마 전선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아주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하지 않아서 아직 비가 이렇게 안 옵니다. 올해는 아주 봄 가뭄이 아주 심하군요. 농사 짓는 분들이라든가 이 나무 재배하시는 분들 이분들 너무 비가 안 와서 아주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물을 별도로 일일이 줘야 되니까 아주 힘드실 겁니다. 이 자연의 이런 문제는 참 우리 인간들이 너무 지금 자연을 무자비하게 과학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돼서 오존층이 구멍이 뚫려서 그래서 이 지구가 뜨겁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극에 남극에 쪽에 있는 빙하가 자꾸 녹아내린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오늘은 우주전쟁 예고, 우주전쟁, 우주 있잖아요. 우주. 여러분들 만화에서 전에 우주전쟁 하는 거 많이 보셨죠? 뭐 레이저로다가 막 쏘고 그냥 뿅뿅뿅뿅 막 쏘고 부서지고 막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만화 또 영화도 좀 있었고 그러는데요. 그 우주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위성과 관계된 거에 대한 여러분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러시아 미사일의 국제 우주 정거장 또 회피 기동.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면 러시아 1408호의 위성이 이제 떠 있었는데 그 위성이 이제 고장이 나서 못 써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쏴서 이걸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 미사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성을 파괴되면서 거기에 그 쇠조가리들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부속 같은 거 그게 이제 다 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거는 그 큰 거 중력에 의해서 지구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우주 그 공간에 거기에 떠댕기는 거예요. 이게 무수한 쪼가리들이 떠댕기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수만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위성이 폭파되면서 그 쪼가리가 그 파편이 이게 우주에 떠다니니까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는 미국 사람도 들어가 있고 뭐 러시아 사람도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이 공중에 좀 떠 있잖아요. 거기서 시험도 하고 뭐고 하는데 우주 정거장이 있는데 이 우주 정거장에 여기에 부딪히면 치명타니까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 그 이럴 적에 우주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성 파편이 이게 떨어져 나온 것이 부딪히면 사고 나니까 요쪽에 가는 궤도가 있는데 궤도를 수정하는 거, 수정 이제 조금 높인다든가 좀 얕은다든가 이 파편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 궤도를 수정하는 걸 갖다가 회피 기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피 기동은 우주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우주 정거장에 있는 그 정거장 그 위성을
그 궤도를 좀 수정하는 거죠. 좀 올라간다든가 내려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비켜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회피 기동이다 이렇게 용어를 말을 합니다. 회피 기동. 지금 전에 소련에 있는 그 위성을 러시아에서 쏴서 이거를 맞춰서 폭파시키는 겁니다. 이게 폭파시키면 여기에 있는 이 파편들, 이 쪼가리들이 위성을 떠돈다 이거죠. 지금 산울의 별들만큼 이게 쪼가리들이 많다요. 이게 우주 쓰레기들이 많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우주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죠. 러시아가 쏘아 올린 위성 요격 미사일로 위성이 파괴되고 해당 위성의 파편이 국제우주정거장 ISS 국제우주정거장을 위협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발생했다. 우주를 향한 러시아의 위험천만한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러시아의 공산당이 참 문제예요. 그 세계에서 그 우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우크라이나도 지금 쳐들어가 가지고 계속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상자가 나오고 말이죠. 또 일부 좀 점령한 지역에는 러시아 깃발을 꽂아 놓은대요. 참 완전히 깡패 국가 나라예요. 근데 이 우주에도 또 이 문제예요. 러시아가 미국 스페이닷컴 등 해외 언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로거진 러시아 연방 우주 국장은 16일 코스모스 1408호 위성의 파편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접근했다. 이에 국제우주정거장은 위험 회피를 위해 예정에 없던 회피 기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피 기동, 궤도를 약간 수정하는 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작동하지 않는 자국의 인공위성인 체일리나 D를 목표물로 삼는 위성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러시아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사용을 주장해 오면서도 우주 전쟁을 본격화할 수 있는 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발사를 꾸준히 시행해 왔다. 야, 이거 앞으로 이거 미사일도 그냥 쏴서 그냥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위성에 떨어진 위성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고 또 선전포고고 싸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우주 전쟁이 지상 전쟁으로 또 번지게 생겼어요. 러시아의 우주 전쟁 대비 프로젝트는 셀 수 없이 많은 우주 쓰레기를 생산한다. 미사일에 요격된 인공위성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은 우주를 떠도는 우주 쓰레기가 되고, 이는 현재 가동 중인 다른 인공위성이나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은 유인 우주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을 피해 회피 기동을 했다. 당시 러시아는 역시 코스모스 1408호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폭파했다. 당시 미사일 발사로 고도 440km에서 인근 지역을 지나던 코스모스 1408호이 정확히 요격됐고, 위성이 파괴되면서 수천 개의 크고 작은 파편들이 흩어졌다.
이때 국제 우주정거장에 있던 우주인들은 혹시 모를 파편과의 충돌에 대비해 비상 탈출용 우주선으로 긴급 대피해야 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국제 우주정거장에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적의 우주인도 탑승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주정거장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니까요. 러시아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즉 국제 우주정거장의 러시아 우주인들은 자국의 미사일로 생긴 우주 쓰레기에 맞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참 이거 뭐 러시아 골치 아픈 나라야. 국제 우주정거장은 1998년부터 2018년 사이에 25차례에 걸쳐 회피 기동을 실시했다. 지난 60년간 발사되어 온 위성과 로켓 등의 잔해가 지구 궤도에 넘쳐나면서 우주 파편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우주국은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약 36,5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1cm, 요만한 1cm에서 10cm 사이, 그곳은 약 100만 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1mm에서 1cm 적은 거, 아주 적은 것도 1cm 이내 된 거, 그거는 약 3억 3천만 개가 될 정도로 보고 있다. 한편 국제우주정거장의 이번 회피 기동과 관련해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승무원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국제우주정거장의 운영에도 영향이 없었다면서 만약 회피 기동이 없었다면 우주 쓰레기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805m 떨어진 옆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주정거장에 가는데 그 옆을 지나갔다. 여하튼 앞으로는 이 우주 쓰레기가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겐 어떠한 피해가 될지 그것도 참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지상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대기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거 관찰하고 뭐 이런 게 하는 거, 그런 거에 지금 인간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연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 쓰레기들 우리 동네 마을에 길 옆에 떨어진 거 쓰레기 수거하는 거와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주에 떠댕기니까 이게 이 중력에 의해서 지구를 돌잖아요. 이렇게 그 개수가 적은 거는 1cm 이하짜리는 3억 3천만 개가 있고 10cm 이하 1cm 정도 되는 거는 100만 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10cm 이상 되는 그 쓰레기는 36,500개가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앞으로 참 이 우주 쓰레기, 이게 우주 인공위성을 띄운 나라들을 앞으로 참 이거 큰 문제일 겁니다. 그걸 폭파시키지 않고 그 폐쇄된 인공위성, 그 못 쓰는 인공위성을 회수하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집해서 뭐 지상으로 끌고 내려온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그냥 폭파해서 그냥 우주의 전체가 그냥 쓰레기로 날아다니다가 그냥 이게 도니까 위험하죠. 지금 실용되고 있는 인공위성들이 강남에서 한 게 많이 보내잖아요. 그 인공위성이 거기 부딪힐 수 있으니까. 여하튼지 이 러시아는 아주 골치 아픈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
우주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주 전쟁.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우주에 있는 그 많은 쓰레기들은 어떻게 수거할 것이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용하고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쓰레기들을 남발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그런 문제예요. 뭐 큰 무슨 전자 뭐 진함철 같은 걸 뭐 만들어 가지고 인공위성에서 그 작은 쓰레기들 다 척척척척 붙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구로 회수한다든가 뭐 하여튼 이제 우주 쓰레기를 회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인공위성을 남발해서 보내고 나중에 뒤에 가선 책임지지 않는 거, 이거는 우리 후대들 후손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주 과학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회피 기동, 회피 기동, 그건 인공위성에서 쓰는 용어로 쓰는데 약간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좀 얕은다든가 옆으로 온다든가 위로 나간다든가 이게 좀 움직여서 앞으로 다가올 그 쓰레기와 충돌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다 해가지고 피하는 거죠. 여하튼지 무조건 미사일로 폐쇄된 그 인공위성을 폭파시키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를 우리 시대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이용은 하되 후손들에게는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